여론조사를 만나보러 민심의 선택 배수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현진 아니고 배종찬입니다. 네. 그리고 수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네. 아유 혼돈이 왔네요. 같은 배시라 가지고. 네. 네, 배현진, 배종찬 전혀 안 비슷한데요. 한 글자밖에 안 비슷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친척인 줄 알았는데 뭐 배용준 알지 않냐. 심지어는 배종옥은 누나인 줄 알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저기 배종찬 소자 마이크 5분간 정지. 배신자요. 자 이제 김수명 평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것도 좀 보죠. 오늘이 저 대통령 국무회의 있잖아요 아침에. 그리고도 배종찬 소장을 쪽으로 몸을 돌려서 지지율은 저죠. 지지율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거부권 행사 이제 저 확실시 된다고도 언론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오전 10시인데 근데 아마 하겠죠. 이분데 대통령 지지율 나온 거 있어요 지금? 관건이 이제 이게 그렇죠. 더 올라갈 건 떨어질 거냐 이건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고됐던 선 반영됐죠. 이미 그럴 거라는 것은 기자회견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뭐 예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유무선 자동답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1.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5.5%.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적극적인 소통에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도층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도층이 움직여야 지지층도 물론이지만 중도층이 움직여야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중수층 이야기하듯이. 근데 관건은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주 큰 변화는 없어요. 아니 검찰 수사나 공소 수사가 먼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고착화된 지지율이 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은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저 제기됐던 소통 문제, 야당과의 협치 문제 풀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네. 이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역시 이 특검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뭐 특검법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됐지만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응이 아직 없고 그다음에 한술밥에 배부른 게 아니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결과가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영수회담이든 기자회견이든 이런 것들은 수단,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거냐. 근데 그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원래 원론적으로도 걸리기도 하거니와 현재로서는 근데 뭐 딱히 결과가 나온 건 없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었던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연금개혁 같은 경우. 근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쉽게 나오긴 한 가지의 사례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론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여론이 반등을 할 정도면 총선 때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여론도 계속 꾸준히 지켜보는 거다.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만족해가지고 반등할 만한 정도의 일은 없는 거죠 아직. 알겠습니다. 저기 이번 주 그럼 갤럽에서 돌리죠 지금. 그렇죠. 이번 주는 다음 주에 나오죠. 아니죠. 이번 주에 나오죠. 이번 주에. 자 그러면은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수목 조사가 돼서 24일 금요일 날 한 오전 11시경에 나오죠. 그럼 다음 주 저희가 배수진 시간에 그거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요번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거는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걸 그렇죠. 보고 이게 뭐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롭게 이제 반영되는 이슈라고 할까? 이게 이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반영될 거로 전망하세요? 이 부분도 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이제 중도층에서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분석컨대는. 근데 이제 뭐 아주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모두 전환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이쯤 되면
등장할 만하다. 또 그리고 배우자의 공개 행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공식 행사나 해외에 나가는 행사. 그래서 이제 뭐 사과한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고 명품백 의혹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캄보디아 이제 명분도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소년의 심장병 수술을 김건희 여사가 도왔다. 그리고 이 불교 행사와 관련해서도 미국 보스턴 박물관을 방문해서 사리 봉환을 도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전환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른바 야권에서는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또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이 타지마할 방문 이거 외유 아니냐. 이거 뭐 국군 낭비였다. 뭐 이런 이제 또 일종의 그 맞대응을 하는 형태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 생각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또 뭐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는 또 법인카드 문제도 있네. 이러면서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3김을 이야기한 거예요. 김혜경, 김정숙, 김건희. 그러면서 3김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희 전 당선인도 그 얘기 처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 김건희 이 여사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해소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론은 구분돼서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으면 그것도 규명해라. 또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으면 규명해라.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수사가 그걸로 해서 덮여지는 않는 거죠. 별개로 보이고 그렇죠. 있다. 김수민 평론 어떻게 봐요? 이 앞서 저희가 배현진 의원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정감사 2022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나왔다가 그냥 좀 이슈가 묻혔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발간하고 거기서 이제 영부인 단독 의결하는 표현 이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시 재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슈를. 네. 이게 좀 폭발력이 있을 거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 동안 좀 덮여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통해서 다시 급부상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우리가 띄운 게 아니라 저쪽에서 띄운 거다라는 게 좀 부담이 덜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2조 심판론 있었잖아요. 이번 총선 때. 2조 심판론보다는 더 약할 거다라고 일단은 봐요. 왜냐하면 2조 심판론 같은 경우는 사실 2조 심판론은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준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재명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은 사실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김정숙 전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배우자를 조준한다는 느낌이 일단 있는 거고 물론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도 하지만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그 은퇴를 해서 지금 정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여론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거 수사 자체가 필요하다가 중론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는 좀 반분되는 듯한 혹은 조금 더 수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살짝 더 높은 뭐 이런 이제 왜냐하면은 좀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 한국 사회가 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예를 들면 검찰에서 지금 그 전주지검이었가요? 그쪽에서 보면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영부인, 현재 영부인에 대한 수사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재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진행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은 아예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숙 전 영부인에 대해서는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양쪽이 다 진행돼야 될 거예요. 하려면. 핵심은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누가 먼저 가겠다고 했느냐. 누가 먼저 초청을 했느냐. 그러니까 초청의 주체가 인도냐 또는 인도에서 인도로 와라. 그런 인도를 했다면 처음에 이제 뭐 장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못 가니까 허황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초대를 했는데 그 행사에 못 가면은 뭐 김정숙 보내달라고 뭐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다는 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의 설명인데 그게 이제 규명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런 관련된 문건이 있으면 그 국가 기밀이 아니라면 공개할 수는 없는 거냐 했더니 그게 뭐 어디서 뭐 확인이 잘 안 된다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굳이 그럼 갔었어야 되냐. 왜냐하면 그 전엔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인도 방문이 있었거든요. 갔었죠. 예. 그런데 굳이 또 한 번 방문한 것을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잠깐만 가면 안 됐던 건지 네. 왜냐하면 또 그 코스에 굳이 타지마할이 포함된 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의심을 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해소가 될 텐데 가령 이제 이런 설명들이죠. 뭐 인도가 아니라 다른 외국도 뭐 캄보디아 가면은 라오스인가요?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와트의 외국 정상들을 네. 안내를 하는 것도 문화를 소개하는 것다. 타지마를 간 것도 인도에서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겠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죠. 딸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좀 해소가 되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안 되면 이건 역시 이제 물타기라는 그런 야당 쪽의 반발은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썩 잘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총선 결과는 압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규명이 빨리 신속하게 안 되면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긴 해요. 알겠습니다. 앞서 저 혹시 김수민 평론가 배현진 의원 인터뷰 다 혹시 들었습니까? 네. 다 들었는데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니, 다 듣긴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 어제 저녁까지 보도 보면 민주당 문재인 전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배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배우자 단독 외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셀프 초청이다. 요 구도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배현진 의원 제가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해보니 배현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독 외교 셀프 초청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산 전용이다. 본인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게 뭐 국고 손실 또 직권남용 그리고 그거는 김정숙 여사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수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더 일종의 판이 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요?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거로 봅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주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으니까 네. 그쪽에서 어느 정도로 설득력 있게 정리를 해서 의혹을 제기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예. 일단은 뭐 진실을 떠나서 진실 떠나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다시 그러니까 판이 커졌다. 네, 부상을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이런 게 작동을 해서 분명히 네. 여러 또 지지층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네. 이게 지나간 정부의 일이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만 부각돼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타격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 문제를 같이 털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 찍혀가지고 네.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 그 전에 조금 더 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 안희정 씨를 포함해서 이쪽이 먼저 수사받고 구속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살을 내주고 뼈를 벤다. 근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철저해야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힘을 얻는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과 협치는 없다. 22대 국회 들어가면 최해병 특검이 28일 부결되더라도 다시 올릴 거예요. 22대 국회 가면. 그러면은 여야 간에 소통하는 정치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국민 공감도, 국민의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든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됐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의 방식을 떠나서 모든 방법이 총동원될 수 있고 신속히 수사하겠다. 그걸 좀 천명하면서 아울러 뭐 이건 정치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김정숙 여사와 관련돼서도 어떻게 규명돼야 되는 그런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거대로 그냥 차분하게 그냥 수사를 하면 될 일이고 정치권에서 공세하면은 그냥 22대 국회는 거의 아수라장이나 아마겟돈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정상지대도 좀 볼게요. 리얼미터 조사 어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 이 조사를 보면 이제 6.1%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네. 조사 개요 중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는 조사 시점이 좀 다릅니다. 16일, 17일 이틀간 조사가 된 거고 유무선 자동답 조사고 자 더불어민주당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국민의힘이 35%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 결과가 108석인데 35%면 민주당은 한 55% 이상 돼야 돼요. 네. 그런데 34.5%로
0.5% 포인트가 물론 오차 범위 내니까 뭐 누가 앞선다라기보다는 수치상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35, 0.5 더 위에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34.5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6.1%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2.1% 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이 이유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다르게 가는 것은 대통령은 지금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주로 이 김건희 여사 수사 의혹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오히려 총선 이후에 더 결집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꾸 이제 특검 사정 국면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다가 원내대표 선출이나 국회의장 가정을 보니까 너무 친명일색이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중도층에서의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지지층도 이탈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 조사에서 이번 조사에 이르는 과정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낙마를 했죠. 네. 국회의장 투표에서. 그게 이벤트였구나. 그죠. 네. 그것도 보면은 호남이라 이런데 지지층도 이탈하는 게 강성 지지층 이건 뭐냐. 그러니까 지난 자, 그러면은 투표가 있을 때 민주당 게시판이 와글와글했던 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못 돼? 그럼 난 조국혁신당으로 갈 거야. 탈당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그 이벤트가 일주일 동안 국회의장 선거 후보 경선밖에 없었잖아요. 네.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플러스 중도층에서는 계속 특검 전국을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회의장 저 후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야 국회의장은 그래도 중립성이 중요한데 네. 후보들 다 뭐 중립성은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다 명심파리만 하고 있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떨어진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네네. 앞서 말했죠 배 소장 얘기했던 강성 지지층들이 네. 왜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고 우원식 의원이냐? 네네. 수박을 색출하자. 우리는 네.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겠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전혀 반대잖아요. 이제 뭐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양쪽이 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이 당이 이제 수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해온 게 민주당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유권자와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유권자가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간 결과라고 보거든요. 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힌트가 있는 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선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라면 그 지지는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 나타났던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근데 조국 혁신당 지지율 리얼미터를 보면 12.5%에서 13.5%로 1% 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6% 정도 포인트가 빠졌는데 조국 혁신당에 올라간 건 1%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사실 반대 맥락. 그러니까 뭐 의장 후보 뽑는데 왜 저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만만치 않았을 거다. 예, 그 부분이 작았으면은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주의를 요한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를 안 뽑아가지고 떨어졌다라는 게 대세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투트랙으로 가요. 조국혁신당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조국혁신당도 총선 때 비교하면 그다지 뿜뿜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도 그렇고 빠졌다면서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거는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이 총선 때는 뚜렷하게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에게 부각이 됐는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국 대표가 독특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령 노동 문제나 또 법학자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세 사기라든지 그렇죠. 이른바 아직까지 22대 국회가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조국표 법안을 뭔가 발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억수로 특검법 추진합니다. 너희들 치아프라마 이거는 이제 총선 때는 먹히는데 선거 때는 먹히는데. 성대모사 고마 치아라마. 알겠습니다. 이게 비슷한데? 고마 치아라마. 안 비슷해도 꿋꿋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배준찬.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이럴 때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 투트랙으로 한 게 훨씬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민생도 강조하면서 파격적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마치 이건 여당도 공감하지 못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민생 법안이죠. 통신비를 지금보다 반으로 줄여두겠다. 크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도
또 야당 속성이 있는 거니까 특검법을 제안한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돼서요. 여기서 배수진 마무리할게요. 수민 미안해. 할 말이 있었는데. 배종찬 소장 김수현 평론가였어요. 다음 주에 들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